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제가 관심을 최근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캐즘이라고 불리는 골짜기를 순탄하게 지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캐즘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급격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1차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첫 번째 전기차를 가지게 되면서 이후부터 수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소 주춤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국내 2차 전지 내 주요 품목들의 6월 수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1.25불 수준을 기록을 했고, 대표적인 한국 업체들의 양극재 폼팩터인 NCM 양극재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47% 수준인 1.8억 불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신 ESS 품목은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을 기록하면서 3억 불 수준의 수출을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ESS 쪽 사업도 같이 하는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만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보다는 주가도 덜 빠졌고 반등도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전기차용 2차 전지도 직전월 대비해서는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수준을 기록했고, NC의 양극재의 경우에는 직전월 대비 수출이 33%나 증가했습니다. 업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로는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인 반도체처럼 숫자가 돌아설 때는 이미 주가가 반등한 지 한참 지나고 난 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남은 하반기가 2차 전지 섹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최근까지 미국의 2차 전지 쪽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다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미국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해리스가 대선 후보에서 이제 최종 당선이 되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으로 급격한 수급 쏠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IRA 세제 혜택을 통한 전기차 시장 지원을 바이든 정부에 이어서 해리스 후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2차 전지 관련 국내 상장 업체들은 사실 대부분이 미국만 바라보고 성장을 준비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수급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급격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미국 대선이 있는 4분기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별개로 오늘 소개하려는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은 2차 전지의 스펙 개선이라는 업계 트렌드에 맞게 실리콘을 흑연 음극재에다가 조금씩 첨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된 전기 자동차는 출시 순서대로 보시면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GT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기아에서 만든 보급형 전기차인 EV3에도 탑재가 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되는 모델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채택된 전기차 모델의 가격에서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타이칸이나 이티론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차량에 속합니다. 두 차량 모두 차종이 1억을 호가하는 모델이고,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양산되는데 비용이 아주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채택이 된 기아의 EV3 모델은 가격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실리콘을 얼마나 높은 비율로 섞는지는 명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3개의 차종의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살펴보시면 타이칸이나 이티로는 90kWh 수준이고 EV3는 80kWh 수준이거나 그 아래의 수준이다 보니까 실리콘 함유량 자체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EV3 채택을 통해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는 보급형에도 상용화가 될 만큼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고, 이는 대주전자 재료의 대량 양산이 눈앞에 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퇴근 후 몰빵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단가가 출시한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는 경쟁사가 하나둘 생기기도 했고, 동사가 열심히 단가 하락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부분이 드디어 결실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신사업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는 2번의 단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제품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 직전이나 직후에 시장의 새로운 제품의 탄생을 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보통 전기차 섹터의 캐즘과 같은 구간처럼 수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확대가 되지 못함에 따라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시가총액이 재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이 바로 스케일업 단계일 겁니다. 신제품 출시 이후에 전방 산업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기업에서는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생산량 증대를 갖춰두고, 시장이 다시 수요를 폭발시킬 때 늘려놓은 캐파를 풀캐파로 가동을 하면서 급격한 매출 볼륨 확대가 나타날 수 있고, 이때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순히 매출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이익도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투입되는 고정 비용의 규모는 한정적이고 그 이상의 생산량 확대는 고스란히 이익의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경제학 용어로는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매출 2배는 이익 3배 혹은 그 이상 5배까지도 늘어날 여지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크게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양산 캐파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연간 3,000톤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준비하고 있는 생산량 확대 계획을 보시면 내년인 2025년부터는 연간 1.5만 톤 수준으로 현재의 5배 수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2024년에는 2023년도에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23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시장에서 24년에는 66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5년에 5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완전히 풀캐파가 가능한 26년부터면 3천억 원 이상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 2026년도에 진짜로 온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서 고정비 레버리지가 발생을 할 테고, 이에 따라서 이익은 5배가 아닌 그 배수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올해 대주전자 재료의 OP 마진은 2분기를 기점으로 14%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1.5만 톤으로 생산량이 확대가 된 후에
풀케파가 가동이 가능해지는 2026년부터는 이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자동차 모델에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미래에셋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차의 SUV 모델 2개종,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SUV 모델 1개종, 승용 모델 1개종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들은 보급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부터는 실리콘 음극재의 보급형 모델 확산에 주목하고 대주전자재료의 가치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최근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전기차 화재를 들면서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투자를 우려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은 대주전자재료가 이번 화재에 있어서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화재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느 브랜드의 배터리를 채택을 했는지 전부 공개를 했고, 앞으로 한국 세계사의 배터리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대주전자재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타이칸과 이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을 하건대 배터리 업계의 지갑 변동이 이뤄질 만한 계기가 이번 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안정성은 더 중요해질 테고, 화재 방지 소재가 채택된 브랜드의 배터리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국내 3사는 모두 배터리 생산 때부터 배터리 셀에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 옆에 셀로 번지지 않게 하고, 또 화재 속도를 지연시켜주는 소재를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미 어느 정도는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방지 차원에서 배터리 90% 이상은 충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높은 용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전기차 유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또 그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할 테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최근에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16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가격 조정 양상을 보였었는데,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표시해둔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 신규 매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구간에 들어오기도 전에 추세를 완전히 위로 틀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주시를 하면서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지금 편입을 조금 해두고 평단 조절을 앞으로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